안녕하세요.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진행을 맡게 된 김두희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김보균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와 진학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학부모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좋은 또 훌륭한 정보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보로 우선 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 결과에 대한 이야기 좀 먼저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학력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 구조 조정의 첫 단추로 대학 특성화 사업이 선정됐는데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의 28개 대학 그리고 지방의 80개 대학 이렇게 총 108개 대학이 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지원 금액이 있는데요. 현재 선정된 수도권 대학에는 540억 원이 지원이 되고요. 지방 대학의 경우 2,031억 원이 올해 각각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수도권 대학은 2017년까지 입학 정원을 평균 3.7% 감축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 대학의 경우는 평균 8.7% 인원을 감축하게 된다고 합니다. 잠시 후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에서 이 대학 특성화 사업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수시 상담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여러분을 전문가분들,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입시계 전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전경원 선생님 먼저 소개해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이제 이번 수시 입시에서 반영되는 마지막 내신 시험이죠. 기말고사를 목전에 두고 여러분들 많이 긴장하고 있을 텐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긴장의 끈을 조금 더 꽉 조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풀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두 분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수호천사로 불리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성공여고 이정수 선생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험 때도 다 돼가고 있고 어떤 학교는 시험을 보고 있을 텐데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여유를 가지려면 시간을 지배하라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긴장되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유를 갖기 위해서 틈틈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10시는 저희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시간을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진학기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영동고등학교 김우성 선생님도 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우성입니다. 예, 이제 곧 기말고사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학년 1학기 학생부 교과 성적 향상은 지금 수시 학생부 전형의 필수 항목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 이 세 분의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인 상담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저희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준비한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가 7월에 세 차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짜도 알려드릴게요. 7월 20일 일요일 그리고 7월 22일 화요일, 7월 24일 목요일에 이렇게 세 차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5442번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먼저 살펴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는 여러분의 사전 접수를 먼저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입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요. 전화 연결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 PD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방송 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특별히 어떤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저 그냥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의 프로그램 일을 하고 싶어서, 네. 네, 예능이나 저희처럼 이렇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유익한 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우리 학생의 상담은 김호성 선생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선생님과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칙칙하네요. 네. 자, 요즘 기말고사 준비할 텐데 우리 학생은 네. 지금 어떤 점이 가장 좀 이렇게 힘이 드는가요?
일단 제가 내신 관리를 너무 안 해서 지금 정시만 준비하고 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궁금한 점 계속해서 같이 연구해보고 또 좋은 진단 내려볼 테니까 끝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훈훈하게 친절한 말씀 먼저 해주셨는데요. 김호정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학생부 이것을 바탕으로 꼼꼼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 2학년 평균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5.71등급, 수학은 6.84등급, 영어는 4.29등급, 사회는 4.96등급, 평균 5.39등급 나왔습니다. 자,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한번 살펴보면요. 국어는 6에서 5등급, 다시 6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자, 수학은 5에서 9등급까지는 하락했고, 영어도 4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학교에서 기말고사 앞두고 6월 모평 성적표를 아직 배부하지 않아서 일단 가채점 점수를 분석하겠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 가채점 점수를 보면 국어 B형 4등급, 수학 A형 5등급, 영어 4등급, 법과 정치 3등급, 사회문화 4등급이 예상되며 평균 4등급 정도 예상됩니다. 자, 3월과 6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3에서 4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했고요. 수학은 5등급 유지하고 있고 영어와 법과 정치 역시 4,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과 활동 살펴보면요. 교내 활동을 보면 이제 동아리는 1, 2학년 때 지금 영상 제작반을 하고 있고 지금 2학년 때 동아리 단장했습니다. 지금 3학년 1학기는 학급 반장하고 있고요. 자, 교회 활동을 살펴보면 2학년 때 전국 통일 골든벨 대회 인천시 예선 참가했습니다. 자,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 2학년 때 교과 성적 향상상 받았고요.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제 희망대학은 1지망이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정시나군입니다. 자, 2지망도 역시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정시나군이고요. 3지망은 한솔대학교 신문방송학 전공 정시가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방송 PD나 작가를 지금 꿈꾸고 있는 학생인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에 비해서 수학 교과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으로 보입니다. 우선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은 이제 뭐 학생부 교과나 그 다음에 이제 수능형 모의고사 전부 다 일단 좀 성적이 좀 이렇게 높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조금 더 낮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학생부 비교과를 살펴봤더니 자, 우리 학생은 지금 방송부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 그 방송 영상 제작반 활동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나 어떤 기록물들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그 방과후 학교나 자기주도 학습,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이런 모든 어떤 기록들이 조금 이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생이 그 입시 신청서에 적었듯이 수시보다는 정시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봐도 일단 우리 학생의 학생부 비교과를 살펴봤을 때는 우리 학생에게 맞는 어떤 수시 전형이 딱히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학생과 선생님이 정확히 정시를 향해서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호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그리고 비교과 물론 이렇게 보완할 점까지 조언을 좀 우선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1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입니다.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함께 해봤는데 우리 학생이 서울여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발 속도는 아주 좋습니다. 잘 달리고 있고요. 지금 20m 지날 때까지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위한 열정이 돋보이는데 이제 조금 정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속도가 종종 떨어지고 있고요. 수능 성적의 향상이 필요한데 50m 지점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50m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50m 지점에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50m를 주신 이유 그리고 또 합격을 위해서 우리 학생이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먼저 우리 학생은 지금 수시보다 정시를 이제 원하고 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정시 중심으로 좀 연구했기 때문에 일단 정시 기준으로 지금 본인이 희망하는 그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나 언론영상학부 그 부분에 이제 합격이 일단 지금 현재 6월 모평 가채점으로 봐서는 일단 합격이 좀 이렇게 어렵다라고 봐서 일단 50m를 준 거지만 어디까지나 수능 성적 향상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50m 준 거지 우리 학생이 충분히 지금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에 대한 어떤 부담감만 좀 덜고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100m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역시 우리 학생은 그 수학 점수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수학 공부에 대한 시간 대비 성적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이라면 그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국어랑 영어, 탐구 영역을 반영하는 그런 대학을 목표로 충분히 정시 계획을 세워도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포인트를 보니까 수학을 정시에서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중심으로 좀 전략을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우선 서울여대와 한세대입니다. 희망대학의 특징도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일단 화면 보시면서 서울여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입니다. 자, 정시 낙원에서 올해 선발하고 25명 모집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3.62대 1 경쟁률을 보였고요. 아마 올해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대학 홈페이지에는 작년에 그 최종 등록자 수능 100분위 평균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학생의 1년 선배들이 그 대학을 정시에 지원했을 때 100분위 평균 약 한 82%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는 이제 수능 90%, 학생부 10%, 실제는 다 실질 반영 비율 그대로 다 반영합니다. 다만 이제 학생부에는 교과가 8%가 들어가고 이제 출결과 봉사활동 1%인데 자, 교과는 일단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을 3개년 동안 3학년 2학기까지죠. 상위 3과목씩 등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일단은 그 부족한 수학 과목이 배제되기 때문에 국어, 영어, 사회 과목에서 특히 3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 때 성적을 좀 높게 해준다면 아마 학생부 교과의 성적이 충분히 높게 반영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수능에서는 이제 국어 A, B형,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수학 A, B형과 탐구인데 일단 국어와 영어는 필수로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 탐구 중에 선택하게 되는데 역시 우리 학생은 수학보다는 탐구를 선택해주면 우리 학생이 부족한 수학을 배제하고 국어와 영어, 탐구로 반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물론 탐구는 상위 2과목에 대해서 평균 점수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해주시고 자, 우리 학생은 제2외국어를 중국어로 했기 때문에 일단 제2외국어도 한번 응시해서 일단 사탐으로 대체 과목 한 과목으로 성적이 높을 때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 정시 나군에서 33명 모집하고요. 작년 경쟁률 3.31대 1. 그다음에 작년에 역시 이제 100분위 평균 약 85%. 그러니까 국어국문학과보다 약간 높은 학과가 지금 언론영상학부입니다. 그 정도가 지원했고요. 나머지 상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한세대학교 신문방송학 전공 보겠습니다. 여기는 정시에서 가군에서 모집하고요. 16명을 모집합니다. 자, 작년에는 경쟁률이 4.44대 1이고 자, 이 대학은 홈페이지에 작년 최종 등록자의 수능 100분위 평균 73%가 이제 신문방송학 전공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입니다. 다만 이제 최고 점수로 이제 81.4%, 최저가 61%이기 때문에 약 60% 정도만 넘어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추가 합격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수능 80%와 학생부 20%인데 여기는 아예 국어와 영어 40%씩 그다음에 탐구 20%를 반영하기 때문에 수학을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은 국어 비용을 보기 때문에 5% 가산점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꿈이 방송 PD와 또 방송 작가인데요. 자, 이 부분에는 우리 이정수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학과에 대한 조언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방송 PD가 되겠다 그래서 언론이나 그런 쪽 그 학과들만 이 학생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PD들을 만나보시면은 언론 영상을 전공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네. 뭐 이제 국문학과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등등 다른 학과들도 있으니까 네. 지금 이 학생도 물론 그 국문과를 지원하고 있지만 네. 또 그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여건에 맞춰서 활동이라든지 여건에 맞춰서 다른 학과들 좀 이렇게 넓게 본다 그러면 더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네요. 저희 방송국에도 언론 정보나 방송 관련된 학과 말고 다양한 네, 학과에서 그렇죠. 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점도 좀 염두에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학생이 우선 정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원점수를 조금만 올라가도 좀 뭔가 좀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학까지 도전이 가능한지 김호성 선생님께서 조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6월 모평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원점수, 가채점만 원점수를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윤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원점수라면 일단 그 평택대 나군에 있는 국어국문학과, 지금 우리 학생은 지금 국어국문학과 미디어 영상 또는 뭐 언론 영상학부 이런 이제 우리 학생이 선호하는 학과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본 바로는 일단 지금 현재 점수로는 지금 평택대학교 국어국문학과고요. 그다음에 원점수에서 이제 10점. 그러면 이제 국어, 영어, 사회에서 한 3, 4점씩만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한 문항씩만 더 맞추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협성대학교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20점을 오를 경우, 즉 각 과목별로 두 개씩 일단 더 맞춘다라고 가정해주면 일단 성결대학교 가군에 있는 국어국문학과 지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한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30점. 자, 물론 30점이라면 국어, 영어, 이제 탐구별로 기본적으로 3문항씩 일단 더 맞춘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부담 가시겠지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원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원점수가 지금보다 약 한 80에서 85점 정도 더 상승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50m에 했던 그런 이제 점수를 주었던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네, 이제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수능이 이제 13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학생이 정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준비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학습 전략이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남은 기간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제가 그 학생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평소 수능 공부할 때 주로 어떤 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공부하시나요? 영어가 일단은 계속 3등급 1학년 때부터 안 바뀌고 3등급만 나와서 영어 위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수학은 조금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속상해서 시간을 좀 덜 들이게 되겠죠. 자, 저는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본인이 그 입시 신청서에 얘기했듯이 그 수학을 보지 않는 대학으로 정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본인이 판단했던 걸 선생님이 쭉 살펴보니까 역시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3학년 6월 모평 끝났으니까 일단 수능형 공부는 수학에 대한 부담감,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학 공부 시간 정도에서 더 늘리지 마시고 일단은 국어랑 영어, 탐구 영역을 중심으로 수능 공부에 주력해서 본인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 서울여대가 그런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기 때문에 합격을 하면 충분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공부하시고요. 제가 이제 목표로 이제 우리 학생에게 적어도 이제 서울여대를 합격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100분위가 한 85%, 약 등급으로 따지면 평균 한 2.5등급 정도 이내에 성적이 좀 나오면 안정권으로 이렇게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학과를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학을 배제하면 지금 6월 모평 중심에서 보면 평균 4등급이 나왔지만 아마 좀 더 노력한다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기준에서 본다면 3등급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이 조금 더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수학을 빼고 공부한다면 아마 성적이 3등급 또는 2등급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원하게 좀 결정을 내려주셨어요. 지금 학생이 고민하고 있는 다른 어려운 수학 과목에 조금 내려놓더라도 다른 자신이 있는 영어나 국어 쪽으로 집중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정시를 목표로 하는 우리 학생에게 조금 더 이렇게 좀 잘 갈 수 있을 만한 혹은 추천할 수 있는 대학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이 봤던 전략적으로 수학을 반영하지 않거나 수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일단 서울권에 있는 대학으로 이제 덕성여대와 서울여대, 그다음에 성공회 대학이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원해 보시고요. 특히 덕성여대랑 성공회대도 같은 나군에 있으면서 그다음에 국어랑 영어가 40%씩 반영하고 그다음에 탐구가 20% 반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학생이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는 기타 이제 강남대나 대진대 등을 지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계시죠? 네네. 예.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네. 들으면서 좀 더 궁금하거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좀 등급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막 사탐 같은 거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으세요. 네. 등급의 편차가 크다. 예, 근데 선생님이 우리 학생이 보내준 이제 3월, 4월 재학생들만 본 모의고사죠. 성적표를 네. 봤을 때는 4월이 다 수학비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락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아마 2학년 때부터 이제 봤을 텐데 지금 3학년 때 재학생 기준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물론 지금 6월 모평 같은 경우는 이제 재수생들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서 아마 혼란이 있을 텐데 충분히 다시 7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9월 모평 때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향상할 테니까 수학을 빼면 다 올라간다. 결국 우리 학생이 수학을 배제할 경우에 전부 다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신감 중요하다. 우리 학생 오늘 잘 들으셨죠? 네. 앞으로 남은 한 달에 각 네. 과목당 한 문제씩 맞춘다라고 더 생각하면 30점 네. 이상 더 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시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네.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메일을 통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또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화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방송 PD, 방송 작가를 꿈꾸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정시를 목표로 수능 공부에 열정을 보여야 합니다. 목표 점수는 본인이 희망하는 서울예대를 목표로 했을 때 국어, 영어, 사탐 3개 영역 평균 100분위 85% 이상, 3개 영역 평균 등급 2.5등급 이내를 받아야 합니다. 추천대학입니다. 서울소재대학으로는 덕성여대, 서울여대, 성공회대, 경기소재대학으로는 강남대, 대진대, 순결대, 안양대, 평택대, 한경대, 한세대, 한신대, 흑성대를 추천해드립니다. 더위에 지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라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합격 연구소 시간이죠. 결정적 고치 합격의 연구소.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교육부의 정원 감축과 관련된 대학 특성화 사업에 대한 소식을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원 선생님, 먼저 이 대학 특성화 사업이란 어떤 건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대학 특성화 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학 특성화 사업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 정원을 감축시키는 것과 연계해서 또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유도 사업인데요. 5년간 총 1조 2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국책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전국의 108개 대학이 대학 특성화 사업에 신청을 해서요. 사업에 선정되어서 2017년까지 입학 정원을 1만 9천여 명을 줄이도록 되어 있고요. 수도권 대학은 평균 3.7%, 그리고 지방 대학은 평균 8.7%를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전해드린 바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28개 대학, 지방에서 60개 대학이 지금 선정이 됐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학들이 선정이 된 거죠? 네, 지난 2월입니다. 시행 계획을 공고한 뒤에 4월 말까지 공모한 결과 전국의 195개 4년제 대학 중에서 160개 대학이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요. 교육부가 사업 신청과 정원 감축 계획을 받은 결과 건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그리고 동국대학교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13개 학교가 정원 감축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건국대와 동국대, 그리고 서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만 1개 내지 2개 사업단이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 8개 대학은 모두 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각 대학이 지원을 받게 된 사업비의 규모는 최소 3억 원에서부터 최대 많게는 70억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전북대학교와 영남대, 그리고 충남대 등 3개 대학은 각각 최고의 지원액을 받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특히 건양대의 경우에는 신청한 7개 사업단이 모두 선정됐고요. 충남대는 지원한 10개 사업단 가운데 9개가 선정이 됐으며 특성화 우수대학의 사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네, 대학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특성화를 통해서 이게 사업이 선정된 건지도 궁금한데, 조금 전에 충남대가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그럼 특성화 기반을 조성한 대학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네, 특성화 우수대학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충남대와 대구 가톨릭대, 그리고 성균관대학교가 꼽혔는데요. 세 대학은 모두 융복합 교육 체계와 또 창의성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특성화 전략을 세웠던 것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특성화 우수 사업단을 살펴보면요. 수도권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공공디자인 혁신인재 양성 사업단, 그리고 인천대학교의 글로벌 융합대학 사업단, 그리고 가천대학교의 바이오 융합 사업단이 선정이 되었고요. 지방대학 가운데서는 우송대학교의 철도 클러스터를 연계한 글로컬 철도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 그리고 한남대학교의 국방융합기술 인력 양성 사업단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특성, 네. 그 개성을 잘 살린 것 같은데요. 정원 감축 외에 이런 특성화를 잘 살린 대학들,
또 학교 교육에 학부 교육의 선도 대학 13곳도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네. 내용인가요? 네. 에이스 사업이라고 통상 명명을 했었죠. 학부 선도교육대학은 이른바 잘 가르치는 대학 지원 사업으로 불리는데요. 학부 교육에서 모범이 될 만한 모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 처음 사업이 도입이 됐는데요. 매년 일정 대학을 선정해서 학부 교육의 선도 모델을 그런 발굴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4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25개 대학이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13개 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요즘 많은 대학들이 또 학부로 통합이 되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뭐 학교뿐만 아니라 지원하게 될 학생들에게도 좀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부 교육 선도 대학으로 13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대학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에이스 지원 사업에서는 96개 대학이 신청을 했는데요. 경쟁률을 보면 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올해 에이스 지원 사업의 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성균관대학교와 중앙대, 가톨릭대, 광운대, 서울여대, 대구 가톨릭대, 건양대 등이 13개 대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성균관대와 가톨릭대, 서울여대 등 6개 대학은 2010년에 선정돼서 4년 동안 지원을 받은 대학들이고요. 이번에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은 대학들을 살펴보면요. 광운대는 베스트 티처 육성 프로그램 이것을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성균관대는 전공 칸막이 허물기 프로젝트 일종의 융합 사업이겠죠. 이런 프로젝트를 내세우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대학 특성화 사업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3교시 상담도 이어갑니다. 나에게 맞는 수시 육회 지원 전략을 세워라. 시민의 방송 TBS가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과 함께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7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강동구민회관. 7월 24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구로구민회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입시정보설명회는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까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전형 지원 전략을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정보 설명회에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정보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3교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저희가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리고 전화 상담사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두 번째 상담 학생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상담가가 꿈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심리상담가 굉장히 멋진데요. 얘기만 들어도. 언제부터 심리상담가가 되고 싶으셨어요? 네, 저는 좀 어렸을 때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계속 꿈이 하나였어요. 심리상담가가 꿈이셨군요. 네. 예, 그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그 방법들 저희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수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이정수 선생님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너무 덥고 또 기말고사 철이고 그래서 아주 힘들죠? 네, 힘드시군요. 그래, 우리 학생 얼리버드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지금 고3들이 한참 상담하는 시기에 이렇게 그 상담을 해줘서 아마 그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하셨나요? 네, 저는 지금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네, 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공부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학생부 성적 그리고 비교과 활동들을 바탕으로 꼼꼼히 분석을 했습니다. 화면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그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은요, 그 평균 등급이 그 국어는 2등급, 수학이 3등급, 영어 3등급,
사회가 2.3등급 해서 평균 2.58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의 추이를 보면은 국어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고요. 영어하고 수학은 3등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면은요, 모의고사 그 6월 성적을 보면 그 오늘 성적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어 B가 5등급, 수학이 3등급, 영어 5등급, 사회가 4등급, 5등급 해서 학교평균 4.4등급이 되겠고요. 3월 달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국어는 성적이 좀 떨어지고요. 국어하고 영어는 성적이 좀 떨어지고 수학과 한국지리가 성적이 상승한 그런 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분석도 이어가겠습니다. 예,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면은 교내 활동을 살펴보면 1학년 1학기 학급회장 또 심리연구 동아리의 그 동아리 짱으로 활동을 했고요. 예, 또래 상담 교육을 아주 많이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에서 심리학 관련 활동을 하고 참여한 그런 기록이 보이고요. 교회 활동은 청소년 수련관 거리 캠페인 활동을 했고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장애인 직업보조를 했습니다. 수상 내역은 1학년 때 교내 논술경시대회에서 1위를 했고요. 학습동아리 자기주도 학습당 동아리의 활동을 열심히 해서 거기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희망대학은 중앙대 심리학과의 논술 전형으로 하고 싶고요. 제2지망이 또 중앙대 심리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중앙대 심리학과를 아주 그 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그 진로에 대한 방향성이 명료한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더 우월한 이런 학생으로 분석이 됩니다. 심리 상담가를 꿈꾸는 학생인데요. 우선 이종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예, 우선 그 학생한테 질문해보고 싶은데요. 2학년 중간고사는 어떻게 봤나요? 네, 2학년 중간고사는 국어랑 사회는 좀 떨어졌는데 영어랑 수학이 오른 편이에요. 네. 근데 그 1학년 2학기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그때 시험 기간 때 좀 많이 아파가지고 주요 과목을 볼 때, 네. 그래서 그 모의고사 그 수학이 성적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걸 보면은 네. 학습 능력,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유난히 국어하고 사회가 떨어져서 좀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이제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신 성적은 사회 성적이 많이 하락되고 또 이번에도 국어하고 사회 성적을 못 봤다고 하는데 네. 요 부분 특히 이제 이쪽은 인문계 쪽이기 때문에 네. 요즘 수학이 강조되고 또 심리학은 영어도 중요하지만 국어하고 사회 능력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회 성적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 기말고사에는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그 비교과 활동을 보면 그 비교과 분석을 해보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담 심리사가 되고 싶은 그 확고한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고한 의지가 또 전공 적합성에도 굉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요. 거리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또 그 학습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1학년 때 그 1학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서 더욱더 이 잘하고 있는 것은 더욱더 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보완할 점은 내신 성적이 역시 아무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하든 논술 전형을 하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한간에서는 논술이 학생부 성적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그 자기 학교 교과 공부를 성실하게 한 학생들이 논술이 대체적으로 그 정비례를 보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과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논술 전형으로 가려면은 당연히 그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지 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되는 그런 보완할 점이 보이고요. 논술 공부 같은 경우에는 그 학업 성적을 지금 뭐 당장 논술 학원을 다닌다든지 그럴 필요는 굳이 없겠고요. 요즘 추세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그 논술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학업에서 학습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직접 손으로 써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아무래도 목표를 일찍 정했기 때문에
때문에 전공 적합성에 네. 대해서는 타이 추종을 불허할 것 같은데요. 아주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도 아주 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중앙대 심리학과인데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이정수 선생님께서 평가를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중앙대 100m 달리기도 한번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좋습니다. 분명한 목표로 우리 학생 출발이 아주 좋은데요. 속도도 아주 잘 나고 있고요. 내신 성적을 좀 올려가야 되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네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 전공 적합성과 활동 결과물 도움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멈췄고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60m 지점에서 멈춰섰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60m 지점에서 멈춰서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는 점이 굉장히 네.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성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중앙대학교 전형의 특징과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그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2학년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충분하게 있고 열심히 노력만 한다 그런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앙대 논술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죠. 그 모집 단이 중앙대 심리학과를 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앙대 심리학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전형 요소는 논술 60%, 학생부 40%인데 교과 20, 비교과 20을 보는데 비교과는 봉사와 출결 정도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수능 최저 등급이 지금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는 좀 높고요. 국어 B, 수학 A에서 그 3개 영역 등급합이 6 이내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2학년, 3학년이 1학년이 20%, 2, 3학년이 40%씩 되고요. 학생부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중 상위 10과목만 봅니다. 그리고 논술 출제 경향은 그 교육과정에 맞춰서 수학에 필요한 사고력과 쓰기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교내 그 논술 보완할 점이 중앙대 모의고 논술을 일단 한번 풀어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과서, 그 다음에 신문잡지, 교과서와 관련 있는 시사 내용 신문잡지 읽고 요약해보는 것과 자기 자신의 생각을 써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그 논술 전형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모든 문제 왜라는 생각으로 그 접근을 해서 자기가 그 이유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그 아주 높게 아주 많이 노력해야지 되는 도전 추천으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살펴보면은요.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인데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올해도 여전히 요구되고 있고요. 그 인재상은 서류를 근거로 해서 교과, 비교과, 성장 가능성을 종합평가하고 그 모든 부분에서 골고루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을 선호합니다. 면접은 개인별 심층 면접을 하는데 인성 서류평가 면접을 하고 그 안에서 전공에 관련된 내용을 아마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보완할 점은 지금 심리상담사에도 여러 임상심리사도 있고 청소년, 노인 여러 분류가 되는데요. 어떤 심리상담사가 될지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한다 그런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꼭 심리학과는 좀 성적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관된 아동학과나 사회복지학과 등과 고려해서 본다 그런다면 심리상담사가 되는데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넓게 학과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독서 활동을 굉장히 대학에서 열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독서 활동, 토론 활동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교과 성적도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역시 도전 대학과 학과입니다.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중앙대 논술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 상향 지원이긴 하지만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추천을 좀 해주셨는데요. 보아하니까 지금 방향성을 잘 잡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선택을 조금 집중을 하던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방향으로도 한 번쯤 짚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물건들 의심 중에 김호성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논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동시에 지금 한 심리학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경우에 시간이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잘못 쓰면은 좀 허비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도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이제 논술이 있다 보니까 그 인문과 자연학생을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인문학생들은 지금 현재 뭐 대학별 논술고사 기출문제를 지금 이제 작성한다. 물론 빠른 학생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2학년 지금 시점도 역시 독서량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어려운 글에 대해서 요약하고 그다음에 추론하는 능력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학년 겨울방학,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가기 전이죠. 그때부터 이제 인문학생들은 이제 논술에 대한 글쓰기를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이제 본인이 주말이나 아니면 주중에 이틀을 통해서 한 4시간씩 2번 정도 이렇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교과에 대한 어떤 그 성적 향상이 당연히 필수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역시 전공 적합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공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열정을 갖고 정말 이 학과를 오고 싶어서 고등학교 3년 내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했느냐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모든 교내 활동에서 자기의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자기의 열정을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교회보다는 교내 활동 내에서 일단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계획에 맞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것만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참여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한 2-3가지 항목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연계 학생들은 뭐 학생부 종합은 비슷하게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논술 같은 경우는 일단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따라서 대학별 기출문제 풀이는 나중에 3학년 올라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개념 이해, 교과 성적에 대한 향상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행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서 우리 학생이 또 이제 궁금해했던 게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현재 성적이 만약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느냐 이걸 굉장히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이종 선생님께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건요. 우리 학생이 심리학과에 굉장히 그 진로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과가 개설된 대학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또 현재 학생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심리학과는 몇 개 대학 없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그다음에 이화여대, 중앙대, 숙명여대, 광운대, 산업심리학과가 있고요. 성신여대, 삼육대, 한신대, 그리고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논술을 이제 그 모의고사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 이제 그 만약에 그 수시로 간다 그러면 단국대 상담이라든지 명지대,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정도 지금 요 비교과 활동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해 본다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 심리학과 성적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인기 학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리학과 개설 대학 그리고 현재 지원 가능한 대학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직은 좀 이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목표를 높게 잡으시고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이 중앙대 말고 이외에 어떤 전형에 또 도전하면 좋을지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여대하고 숙명여대 그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논술 전형은 학생부 논술 70%, 학생부 30%고 그 두 개 영역이 합이, 3개 영역 중 2개 합이 7등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가능성이 논술 전형이 있고요. 그 숙명여대도 그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데 2개 등급합 4입니다. 그래서 그 숙명여대는 조금 어렵겠고요. 일단 그 표 보면서 화면만 보시면서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여대는 교육심리학과에서 모집하고 있고요. 1단계 서류, 2단계에서 그 학생부와 면접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서울여대에서 그 재신문 발표 면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것을 조금 더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숙명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숙명 미래 리더 전형으로 해서 역시 1단계 서류 100, 2단계 학생부와 면접으로 하는데 그 소통과 나눔의 리더십, 미래의 꿈, 적성 소질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분 내지 15분 동안 면접을 하니까 평상시에 토론 연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두면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상담 잘 들으셨죠? 네. 예, 앞으로 준비 방향이 좀 그려지실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그래도 2학년이시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또 긴장하면서 쭉 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들은 저희가 이메일을 통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심리 상담가를 꿈꾸는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향상을 해야 되고요. 전공 적합성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공과 관련해서 자신만의 결과물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등급은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 기준으로 국영수탐 중 3개 영역 합 6입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중앙대 심리학과 논술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만큼 지금부터 가능성을 키워가기 바랍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 3교시 수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이정수 선생님, 김호성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환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는 7월 28일 월요일부터 8월 15일 금요일까지 3주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방송을 진행합니다. 특집입니다. 28개 대학의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출연하셔서 상담을 해주실 건데요. 원하는 대학을 선택해서 원하는 그 입학사정관 선생님과 함께 1대1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선착순으로 한 대학의 한 학생만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국민대 국제통상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그리고 세종대 호텔경영학과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